안녕하세요. 미국 NEC와 한국 KEC를 비교하는 캔 0입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 번쩍이는 파란 불꽃, 그냥 대수롭지 않은 스파크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건 우주 전체 물질의 99%를 차지한다는 미스터리한 상태,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번쩍임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과 함께 왜 이 불꽃이 우리 집 기존 차단기를 속이고 전기 화재를 일으키는 숨은 주범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방을 밝히는 고마운 형광등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공기의 두 얼굴, 정상 상태와 절연 파괴. 원래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평소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유전체, 즉 우수한 절연체입니다. 하지만 전선 사이에 공기가 버틸 수 있는 한계치 이상의 강한 전압이 걸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기가 전기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확 무너지는 현상, 전기학에서는 이를 절연 파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기체 분자가 전자와 이온으로 쪼개지는 이른바 플라즈마 상태가 되면서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 길인 전도 전류 통로가 형성됩니다. 우리 눈앞에 강렬한 빛과 열로 나타나는 이 현상의 공식 명칭이 바로 아크 방전입니다. 이 방전 현상은 전류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보통 코로나 방전, 글로우 방전, 아크 방전의 순서로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뾰족한 전선 끝부분의 공기만 살짝 깨지며 치지직 소리를 내는 코로나 방전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전압과 전류가 더 올라가면 전극 사이 전체에 은은하고 고른 플라즈마 길이 열리는 글로우 방전이 되죠. 인류는 이 위험해 보이는 불꽃을 길들여 일상을 밝히는 데 성공했는데, 우리가 매일 보는 형광등과 네온사인이 바로 이 글로우 방전의 원리를 안전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형광등을 켤 때 스타터 전구가 먼저 깜빡이며 내부를 예열하면 곧바로 기체 내부에 안정한 글로우 방전 플라즈마가 유지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전 현상이 통제를 벗어나 우리 집 벽 속 전선이나 콘센트에서 최종 단계인 아크 방전으로 폭발하게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수천에서 수만 도의 초고온을 내뿜는 시한폭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기존 차단기는 아크 불꽃에 침묵할까? 여기서 치명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수만 도의 초고온인 고밀도 전류 플라즈마가 발생해도 우리가 믿고 쓰는 기존이 배선 차단기나 누전 차단기는 요지부동 침묵합니다. 이는 차단기는 사고 지점이 온도를 보는 게 아니라 선로 전체에 흐르는 총 전류의 크기만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선의 아크는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둘 다 기존 차단기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갑니다. 첫째, 전선이 꺾이거나 못에 찍혀 끊어지기 직전인 반단선 상태, 혹은 콘센트가 느슨하게 꼽힌 접촉 불량인 아산화동 증식 발열에서 생기는 직렬 아크입니다. 이 직렬 아크는 가전제품이라는 부하와 한 줄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회로 전체의 저항에 부하 저항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비록 아크가 튀더라도 거의 정상적인 부하 전류 크기에 가깝게 제한됩니다. 차단기 입장에서는 가전제품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구나 라고 판단해 가만히 있는 것이죠. 둘째, 두 가닥 전선의 피복이 동시에 벗겨져 직접 부딪히며 터지는 단락 현상, 즉 병렬 아크입니다. 부하 저항을 거치지 않으니 수천 암페어의 대전류가 폭발하며 차단기가 바로 떨어질 것 같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볼트가 꽉 조여진 단단한 단락과 달리 공기 틈새로 아크가 튀는 순간 자체적인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교류 전류가 0볼트를 지날 때마다 불꽃이 꺼졌다 켜지는 전류 0점 교차에 의한 소호 현상이 일어나며 전류 파형이 뚝뚝 조각나고, 이 과정에서 전극 물질이 사방으로 튀는 스퍼터링 현상까지 동반됩니다.
결과적으로 실효 전류값이 낮아져 차단기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문턱값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눈앞에 불꽃이 튀어도 차단기는 이를 정상 범위의 저전류 사고로 인식하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며 이 사각지대 속에서 발열이 지속되면 대형 전기화재로 이어집니다. 소리 없는 저승사자를 잡는 아크 차단기의 원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순한 전류의 양이 아니라 전류의 질, 즉 파형을 분석하는 아크 차단기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UL 1699 스탠다드 시험 규격을 통과하는 아크 차단기들은 크게 3단계의 정밀한 하드웨어와 알고리즘 구조를 통해 화재를 막아냅니다. 먼저 하드웨어 분석 구조입니다. 아크 차단기 내부의 전용 센서는 선로의 부하 전류 속에서 수십 메가헤르츠 대역의 미세한 고주파 노이즈를 먼저 분리하여 수집합니다. 이후 내장된 대역통과 필터가 청소기나 드라이기 같은 일상적인 가전제품의 정상적인 잡음을 1차로 걸러내고 유해 아크 특유의 주파수 성분만 남깁니다. 이제 MCU 알고리즘 검증 3대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필터를 통과한 신호는 내장된 초소형 컴퓨터 MCU가 매 순간 다음 세 가지 수학적 조건을 동시에 검증하여 오동작을 방지합니다. 먼저 고주파 에너지를 검증합니다.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스파크 잡음의 총량이 위험 인계치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에 어깨 현상인 솔드 분석이 진행됩니다. 공기 틈새의 절연 특성 때문에 전류 파형이 0점을 지날 때 일상적인 파형과 달리 일시적으로 평평하게 멈추는 정체 구간이 생기는데 이 어깨 구간이 시간과 각도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인 무작위성 검증입니다. 청소기 모터 등에서 규칙적으로 튀는 정상 불꽃과 달리 화재성 아크가 갖는 불규칙하고 무작위적인 파형 특성을 확률 모델로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 유형별 차단 방식을 설명드리면 이 조건을 바탕으로 직렬 아크의 경우 전류 크기가 작으므로 오직 어깨 현상과 고주파 노이즈의 진폭을 추적해 차단합니다. 병렬 아크의 경우 선로 간 직접 합선으로 대전류가 터질 때 일반 배선 차단기보다 훨씬 빠르게 전류 상승 속도를 감지하여 초고속으로 차단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현주소, 우리는 안전한가?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아크 차단기,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적 현주소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가장 앞선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2002년부터 정기 규정인 NEC를 통해 침실을 시작으로 주거용 건물 대부분의 분기 회로에 아크 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빠르게 움직인 이유는 주거용 분기 전압이 120V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220V에 비해 전압이 낮다 보니 동일한 소비 전력을 쓸 때 전류가 2배 가까이 많이 흐릅니다. 전류가 크니 접촉 불량 부위에서 발생하는 초기 출혈 발열이 훨씬 심했고 특히 낮은 전압 특성상 합선 단락이 나도 차단기가 즉시 떨어질 만큼이 큰 단락 전류가 흐르지 않아 기존 차단기의 사각지대가 우리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여기에 목조 주택이 많은 미국의 환경적 특성까지 더해져 법적 강제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크가 발생한 이후 불꽃이 지속되는 에너지는 전압이 높은 한국의 220V 선로가 더 강력하고 위험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가전제품의 정상적인 불꽃을 사고로 오인해 차단기가 내려가는 오동작 우려와 높은 가격 때문에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서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만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화재 원인 1위가 여전히 전기화재이고 그 대부분이 아크와 접촉 불량인 만큼 최근 KEC 규정도 강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특정 화재 취약 장소에 대한 의무 설치 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같은 재래시장 시설 내의 20A 이하 저압 분기회로에는 반드시 아크 보호 장치를 의무적으로 시설해야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 제품 형태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분전방 공간이 넓어 대형 차단기를 흔히 쓰지만 우리나라는 좁은 기존 주택용 분전방 규격에 맞춰야 하므로 누전 차단과 아크 차단 기능 전체를 슬림한 외형에 모두 집적하는 초고밀도 일체형 차단기 기술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맺은 말, 평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던 공기가 절연 파괴되어 전기가 흐르는 플라즈마가 되는 현상. 아크는 위험한 화재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우리 방을 밝혀주는 고마운 램프의 과학이기도 했습니다. 안전 기준이 전례 없이 강화되는 만큼 엔지니어들의 정확한 아크 메커니즘 이해와 올바른 설계 반영이 현장의 안전을 좌우합니다. 안전한 전력 개통의 시작은 정확한 기술의 이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NEC와 한국 KEC를 비교하는 캔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